저는 경기도 광주시 초읍이라는 곳에서 제가 젊었을 때 들어가서 전원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전원주택에 제가 살고 있을 때에 제 친구들이 가끔가다 1박 2일로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 다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전원주택이라는 곳은 1박 2일로 살아보면 참 좋지만은 진짜 좋은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살아봐야 돼요.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원주택 오래 못 삽니다. 성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기와 파리와 쥐새끼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원주택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원주택 생활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1박 2일만 지내보면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저한테 다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서 출퇴근 시간 얼마 걸리니? 저 그 당시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 광주에서 한 4, 50분이면 다 갔거든요. 나 한 4, 50분이면 가 그랬더니 야, 그거밖에 안 걸리면 넌 나보다도 시간 더 안 걸리네. 여기 참 괜찮네. 여기 땅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나온 거 있으면 알아봐 주라 그래요. 그래? 내가 알아봐 줄게.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장님, 이 동네에 전원주택 땅 좋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했더니 제일 내가 전화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이 전화를 제일 좋아해요. 있지 있어. 누구네 땅 평당 90만 원에 나온 게 하나 있고 누구네 땅 평당 60만 원에 나온 게 하나 있어.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내가 중개를 잘 해줄게. 근데 혹시 둘 다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른 거 나오니까 또 알아봐 줄게. 아, 예, 알았습니다. 그 누구네 땅 어디 있는 거 몇 번지고 누구네 땅 맞죠? 가격이 하나는 90만 원이고 60만 원 맞습니까? 맞아. 가서 보고 나한테 얘기해. 예,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90만 원짜리 땅을 보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북향에다가 그늘이 지고 앞에도 또 이렇게 조그만 산이 있어갖고 조망권도 없고 습죠. 물론 도로는 있고 이 계획관리지에서 집을 짓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나 나나 봤을 때 야, 이 땅은 아니지 않냐? 그래, 내가 봐도 아니다. 뭐 북향에다가 이형 습지고 이런 데서 집 지면 안 돼야. 그래, 그럼 가자. 해갖고 이번에는 60만 원짜리 땅을 보러 가는 겁니다. 60만 원짜리 땅을 보러 가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야, 정실아, 왜? 아까 90만 원짜리 땅도 저랬는데 60만 원짜리라며 그거 가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때 다른 친구가 가봐 뭐 구경하는 거지 뭐 꼭 살 거 있냐? 뭐 시간도 뭐 많고 동네도 한 바퀴 구경할 거 땅도 볼 겸 가보는 거지 뭘 그래? 가보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번에도 먼저 아까 도로는 겨우 한 4m 되는데 6m 정도 되고 멀지만 강도 보여. 조망권도 있어요.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이야. 남양에.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 얼마? 60. 나쁜 건 얼마? 90. 좋은 건 얼마? 왜 그래 땅이? 왜 그래요? 지목? 지목은 똑같이 계획관리 똑같아. 왜 그래? 주인만 믿고 60만 원 아니 60만 원짜리 팔려고 90만 원짜리 들러리 쓴 거야? 값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90만 원짜리 땅은 189평, 60만 원짜리 땅은 2180평. 맞죠? 땅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땅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잘라서 팔아야 돼? 그냥 팔아야 돼? 아니 그 사람이 그 원 땅 주인이 잘라서 팔으면은 80만 원에도 팔릴 거 아니야. 근데 왜 통째로 내느냐 이거야. 왜 통째로 내나? 급했을까요? 뭐가 급해. 뭐가 급해요.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이 2180평짜리 땅 주인이야. 통째로 내놔야 돼? 잘라서 내놔야 돼? 응? 잘라서 내놔야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땅이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 법대로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라서 팔으면 돈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르지 않게 좀 했기 때문에, 못 자르게 했기 때문에 안 자른 게 아니라 못 자른 거지. 그걸 안 잘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뭐 땅 주인이 바보예요? 2,000평이 평당 30만 원이면 돈이 얼만데요? 돈이 1억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맞아요, 틀려요? 안 잘랐다, 못 잘랐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못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아까 지목이 전이라고 그랬죠?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법에 의해서는 분할을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도 분할을 못하게끔 하고 가능한 한 한 필지를 같이 묶어두게끔 되는 게 농지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자르려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자르는 방법은 지목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되고 지목이 바뀔 때는 잘라줍니다. 산소가 있을 때는 잘라줍니다. 잘라 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 땅하고 합필하는 조건으로는 잘라줍니다.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는 자르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요거 외에는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어떤다? 2,100평짜리 80평짜리 농지를 자기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자르는 게 아니라 못 자르는 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한 개야 수천 개야. 그러니까 국토위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의해서 못 잘랐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잘라달라고 하면은 저는 등기법으로 자릅니다. 뭐를 이용해서 잘라? 뭐를 이용해서 자른다고? 등기부가 뭐 하는 물건이야? 등기부 등본은 어디다 써먹어요? 등기부 등본 써먹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등기부 등본 어디다 써먹어요? 소유권이죠. 대출 받을 때 등기부 등본은 뭐에다 쓰면 공시야 공시. 이 사람이 주인이 누구다. 얼마에 잡혀먹었다. 뭐 설정이 돼 있다. 압류를 시켰다. 전세를 놨다. 임대를 줬다. 이런 것을 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이게 뭐야? 공시제도고 등기부 등본은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설정도 누가 빨리 했느냐? 다음에 누가 했느냐? 순서가 1번이냐 2번이냐? 가압류인데 가압류냐? 압류냐?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제3자에게 공시하게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공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 공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땅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 땅을 자르지 않고 가분할해요. 이렇게 가분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전부 다가 누구 거야? 철수 거야. 그런데 가분해놓고 내놓습니다. 내놓고 누가 이걸 사지 않습니까? 누가 사? 예를 들어서 영희가 사죠. 그러면 영희가 주인이 되죠. 그렇죠? 영희가 샀으니까. 영희가 주인이라는 것을 등기법에 의해서 공시해야 되네, 해야 돼. 그러니까 공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잘라준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법으로 안 될 때는 이 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만 보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할 줄을 알고 하나만 뚫고 나가도 몇 천만 원이 생기는 건데, 우리 몇 년 전에 여자 수강생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토지에 대한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거 샀거든요. 샀는데 안 팔려요. 교수님 어떻게 좀 이거 좀 이 땅 좀 어떻게 좀 보시고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땅 주인 마음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그랬죠. 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게끔 딱 지정이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저한테다가 이 땅 좀 봐주세요 그랬죠. 저는 우리 수강생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면,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이 토지는 땅이 아니고 흙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왜 흙인지 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내는 건 아까워 갖고 흙은 1억을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거야. 뭐를 사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과 흙의 구별도 모르는 거야. 즉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저보고 이걸 팔아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팔아주는 건 제가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팔아주는 겁니다. 저는 대신 이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죠? 흙을 땅으로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내가 다시 이런 법을 만들어가고 허가가 나게끔 만들어주면은 흙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들어 팔아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그 땅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보고 경매로 나오는 것도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일반 매물로 나오는 것도 투자할 수 있는 땅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 사는 것만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땅을 좀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 이종실이가 얘기해서 한 필지 팔릴 때마다 1,000만 원 그날로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한 적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없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같이 생긴 땅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가격에 의해서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매로만 매입하는 것을 추천할 뿐 일반 매물은 추천을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한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매물을 하자고, 사는 방법에 의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사고, 경매를 통해서 뭘 산다고? 흙을 사서 뭘로 판다고? 땅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걸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다? 추천해주고 입찰에 들어가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말씀은 그럴듯한데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어저께 서울에서 강의 들으신 분은 나한테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야,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실전 사례를 어떻게 한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자, 지금 흙을 사서 땅으로 만드는 방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인가 보시겠어요. 9페이지. 경기도 광주시 보면 물건 종별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는 401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건 2012년 12월 3일 날 2억 3,900에 시작해서 4차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1억 2,238만 9천 원까지 떨어진 걸 1억 2,837만 7,700원에 저희 수강생이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여기 경매를 해보신 분 중에서 갔더니 여러 명 중에서 1등 하는 것이 좋아? 나 혼자 1등 하는 것이 좋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명이 1등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나 혼자서 1등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돈이 되는 게 좋은 거야. 나 홀로도 돈이 됩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것도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제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7시에 강의 시작하는데 제가 강의장에 5시까지 갈 테니까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는 꼭 대접할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저하고 연식이 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밥을 사준다 그래도 미친놈 새끼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될 차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사준다 그래도 싫다를 파는 분인데 왜 그 여자가 나한테 사준다 그러는 이유가 뭐야? 왜 사준대? 왜? 그 여자분이 나를 써먹을 때가 어디에 있죠? 어디야? 딱 하나밖에 없어. 돈 되는 물건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 물건 아니면 그 40대 이쁜 여자가 저하고 같이 나한테다가 밥을 사주겠다는 얘기 할 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제가 예의를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예의를 차리려면은 제가 경매 물건을 골라가지고 이쪽에 한 5천만 원 정도 좀 투자할 거, 이쪽에 한 8천만 원짜리 투자할 거 2개 놓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은 틀림없이 그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한 4, 5천 정도 여윳돈이 있는데 교수님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잘 안 보여요. 교수님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몰랐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야 돼? 아니 그 잔 내가 하나 갖고 나왔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 나하고 연식이 20년이나 차이 나는 여자분이 나한테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와인 한잔 먹는다고 미쳐. 그게 제가 어쩐다? 5천만 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저는 49%나 64%까지 떨어지지 않은 건 아예 굴구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남인 교수님 신권도 골라요. 돈이 되면은. 근데 저는 일단은 떨어져야지 골라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보면. 그래서 내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낙찰 받고 돈 벌으면요, 이번에는 소주를 한번
멋있게 다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저녁 식사가 아니고 뭘 사준대? 술 짜서 간다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해 안 기대해? 기대하면서 이거 낙찰 받아야 될 텐데 하고 보니까 낙찰을 안 받아. 입찰을 안 들어가서 또 입찰됐어. 그럼 자 봅시다. 실컷 저녁 사주고 골라달라고 해서 골라줬더니 안 들어가려고 골라달라고 그런 거야? 그럼 왜 이 여자분은 입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난 도저히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아, 그렇구나. 맞다. 나중에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래 갖고 그날 가갖고 우리 남편한테 자랑했어요. 이 교수님이 이런 거 골라줬는데 이거 틀림없이 돈이 된다고 그래 갖고 나 이거 입찰에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요. 남편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장 가서 그 경매 물건 골라준 거 현장도 한번 보고 오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고 들어오자 해갖고 기대를 걸고 들어간다. 같이 아침 일찍 나갔다는 거야. 가서 현장에 가서 경매 물건 나온 걸 딱 보더니 이러더래. 야, 너 미쳤냐? 이걸 왜 들어가냐? 너 미쳤냐? 이걸 왜 들어가냐? 이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여러 사람 눈에 다 좋아 보이면은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높게 써야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땅이 한 흙을 산다 그랬죠. 흙을 가지고 내가 땅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제가 흙을 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 공부를 안 한 그 남자분은 저 흙을 사갖고 어떻게 팔겠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흙이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땅으로 만들어 팔아야지 그 마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얘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은 감정가가 2억 3,900이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가 경기도 광주시 도척이라고 해갖고 이게 시내도 서울 시내도 가깝고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전원주택이 한 40채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보면 진우 저수지인데 요 있는 곳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2층 집인데 문은 열려 있어서 집은 비어 있어서 내가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둔지 아세요? 그 집이 하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낡아갖고 그 계단 내가 밟고 올라갔다는 그 계단이 내 몸무게를 못 견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려다가 어떡한다? 그냥 안 올라가고 겉에만 보고 어떡한다? 와서 정문 앞에 경비실이 있어서 경비실로 갔죠. 경비실에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여기 저 땅하고 집이 경매로 나와서 한번 내가 보러 왔는데 이 동네에 이 단지 안에 땅이 얼마나 갑니까? 아유 그 땅값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 땅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 경비 아저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끓여다가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이거 드시고 정확한 땅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만 되는지가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카스 한 박스를 받았으니까 또 그 값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단지 안에 있으면 100만 원 정도는 가나 봐요. 그러면 제가 보면 80에서부터 120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분이 단지 안에 있으면 100만 원 간다고 하면 최소 그 밑에 어떤다? 20% 밑으로 보면 80, 20% 위로 보면 120. 그럼 80%로 봤을 때는 400평인가 48에 32, 3억 2천이라는 가격이 감정 가격인데 보면은 2억 3,900이면 약 8천 정도가
감정 가격이 어떤다? 떨어져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가격이 벌써 한 8천만 원이 적게 시작이 됐는데 3차에도 유찰되고 4차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강생부 입찰에 들어가서 단독 응찰을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흙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흙을 땅으로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진우리 별장 목조 1층 83.7 금액 0원 경제적 가치 없음. 진우리 목조 2층 29.68 경제적 가치 없음. 감정평가에는 저거를 경제적 가치 없다고 평가하지만은 저것은 허물기 위해서 몇백만이 더 들어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감정 가격은 빵원으로 했지만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저거를 허물기 위해서 최소한도 300에서 어떤다? 500은 들어가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경매로 나온 땅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입니다. 여기 보면 땅을 이렇게 잘라서 놨는데 이 땅이 이렇게 잘라져 있죠. 저 땅을 사모님 깍두기 자를 때 저렇게 잘라야 땅을 자를 때 저렇게 잘라야 돼. 저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뭐 같이 잘라놨어요? 깍두기처럼. 깍두기처럼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저 땅은 뭐가 없다? 도로가 없다. 도로 없는 땅에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뭐다? 흙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한다?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거를 허가를 받을 수만 있으면 흙이 땅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저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권리 분석은 잘 몰라도 저는 뭘 했다 그랬죠? 건축을 전공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더 잘합니다. 저는 경매를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항공사진에 현황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다 안 난다? 조례에 따라 틀립니다.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법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이니까 경기도 광주시 조례를 봐야 됩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조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조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조례. 경기도 광주시 건축법 조례 제26조 도로의 지정. 건축법에서 도로의 지정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의한 그런 거니까. 자, 보십시오. 법 제45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얼마?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다시 말하면 현황도로로서죠. 그 바꿔 얘기하면 현황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은 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현황도로인데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건축가에서 회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 데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번만 놓은 겁니다. 자, 3번을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죠.
아까 건축허가가 났었다 안 났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 3,400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정식으로 전 건축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도로는 있는 땅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이 건물이 없이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나왔다 그러면 저 건축허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났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었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또다시 사용 승낙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경기도 광주시 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조례와 저걸 봤을 때 저것은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건 낙찰 받으면 흙이 아니라 땅으로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한다?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저한테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 팔아야 되죠. 자, 팔아야 되는데 저는 건축법을 알고 조례를 알다 보니까 저에게 흙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공인중개사나 또는 저걸 사는 사람은 그런 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저거를 땅으로 내가 만들어 놔도 사는 사람이 땅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땅 살려고 저한테 강의 듣고 땅 사요? 얘기는 저는 간단한 겁니다. 저럴 때 저는 일반 사는 사람들은 저걸 모르지만은 저걸 가지고 가서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허가 내달라면 허가 내줍니다. 왜? 건축설계 사무실은 저걸 알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저 400평이니까 제가 건축설계 사무실에다가 반 잘라서 200평 앞에 땅만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달라 했더니 300인가 400달러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가 난 걸 가지고 제가 공인주정한테 갔습니다. 가서 봐라,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 있고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바로 건축허가도 넘겨주면서 바로 집을 질 수 있게끔 됐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건축허가 나 있고 건축허가를 자기 이름으로 해준다 그러면 그게 흙이야 땅이야? 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걸 전부 다를 400평은 1억 4천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200평만 팔아도 한 2억은 되죠. 그러니까 200평만 팔아도 우리는 돈 챙기고도 남죠. 그러니까 제가 반만 2개를 허가를 내서 반만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1억 5천만 입금시키고 당신 나머지 가져. 약 2개월 만에 1억 6,800 이거 계약시켜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당신 수고했으니까 첫 800 당신 갖고 또 산 사람도 정식 도로가 아니라 현황 도로를 이용했는데 똑같은 가격이면 왜 정식 도로 있는 데서 사지 현황 도로 주고 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도 한 2천만 원 싸게 사고 3천만 원 싸게 사고 공인중개사도 지금 일반 것보다 노력을 해서 현황 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받는 걸 갖고 팔았으니 노력했으니까 더 갖고 그럼 우리는 손해봤냐? 아니지 이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해봐야 1억 한 4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반만 팔아서 1억 5천 벌었으면 우리는 만족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을 내가 골라줘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 미쳤니 하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골라주고 내가 이 흙을 샀을 때 땅으로 된다 만들 수 있다는 걸 다 설명해 주신 분들 들어가서 돈을 벌지만은 200만 원이 아까워서 이 강의를 듣지 않고 흙이 왜 땅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투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만 가야 되는 거예요.